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이었던 네마니의 날이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는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데요. 나스닥의 경우는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하는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모든 옵션 만기일 혹은 네마니의 날이라고 해서 추세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 추세가 바뀐다면은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바뀌었음을 여기 이렇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2020년 2월 13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가 약 30%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2021년까지 주가가 또 좋은 흐름을 이렇게 쭉 보여주었다가 37%가량 조정을 받았으며, 2023년 6월 16일 옵션 만기일 네마니의 날 이후 이렇게 약 12%가량이 조정이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러한 법은 없지만, 특히 나스닥의 경우는 피보나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 여기 저점 대비해서 100%대 영역대를 넘어설 정도로 과매수임을 보여주고 있고, RSI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라이징 웨지 패턴 차트 관점에서 바라봐도 추세가 바뀌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스는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좋은 기회들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부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퀄컴 혹은 마이크론과 달리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기업인데요. 인텔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말해서 실적 때문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정보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고요.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며, 호재가 터진다라고 해도 그 호재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비로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텔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AI의 이슈가 터졌지만, 그게 무색하게도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대비해서 고작 이렇게 3.88%의 순이익 성장률밖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여기 이렇게 39명의 애널리스트로 인해서 예측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플래시고요. 이러한 가이던스가 잡히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애플은 고평가가 되면서 다시 그 실적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24년 12월 말까지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은 이렇게 4%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아마 굉장히 지루할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희소식은 25년을 시작으로 해서 인텔의 성장률은 무려 77.50%나 성장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26년에는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이 언제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일진 저도 모르지만, 앞으로 인텔과 실적의 가이던스가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인텔이 실적을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이 좋았고 4분기 가이던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발표가 된다면은 여기 이러한 실적들이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재는 것은 절대 의미가 없고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서 성장률 또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earning per share의 경우는 24년에는 약 이렇게 2.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25년쯤에는 무려 82%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6년에는 31%, 그리고 27년에는 이렇게 22%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액 또한 성장을 이렇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은 여기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실적이 반영돼서 오를진 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부자들은 이러한 실적을 이룰 자신감이 있는지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인텔의 CEO가 4월 29일 그리고 5월 1일 여기 이렇게 내부자 매수를 했다는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주가는 30달러대로 과거 내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텔의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상태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잡힌 이러한 매도량은 정말 눈꼽만큼 작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정도입니다. CEO가 최근 내부자 매수를 했다는 것을 봤는데, 그럼 CEO인 갤싱어 패트릭 폴의 인텔 보유 비중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입니다. 여기 2021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텔의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그냥 수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역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2021년 1분기 15만 8천 주를 시작으로 해서 단 한 분기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61만 5천 주를 모았으며 CEO의 평단가는 42달러입니다. 지금 인텔의 주가는 31달러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인텔을 지금 산다면 CEO보다도 평단가가 낮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CEO만 내부자 매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은 내부자들이 CEO와 함께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록들을 보시면은 전부 최근 5월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내부자 매수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톡 옵션을 통해서 얻게 된 주식의 양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부자 매수가 잡혀 있고 앞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기업을 상으로 분석을 하고요. 꾸준히 저희 멤버십 분들께 여기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한번 보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투자에 있어서 근거가 계속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자한 종목 혹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꾸준히 업데이트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를 드리는 빈도수는 매일 해드리는 기업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적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인텔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나 혹은 내부자 매수 등의 소식이 잡힌다면은 저는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인 만큼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신다면은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텔레그램의 경우는 유튜브 신사학개미 분들을 상으로 제공드리는 서비스인데 공유되어 있는 분석은 동일하고요. 거기서 추가로 멤버십 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멤버십 공간에서 제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경우는 상승 추세가 깨졌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bearish engulfing 패턴이 잡힌 상태인데 126달러에 걸쳐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는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125달러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풋옵션이 125달러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고 이 부분이 엔비디아로 하여금 더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125달러라는 풋옵션이 옵션 만기일과 함께 모두 만기가 돼서 사라졌고요. 오늘날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 125달러에 여전히 풋옵션이 있긴 하지만 수량은 고작 12밀리언 개 정도로 옵션 만기일 전 기준 100밀리언이 넘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지금의 풋옵션 물량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셈입니다. 즉 지난주와 같은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텔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저평가이고 내부자들이 매집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최대한 시간을 무기 삼아서 매집을 하고 장기 투자라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인데, 만약 그런 스타일 혹은 그런 환경이 아니시라면은 인텔은 적합한 투자처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의 분석은 오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기업은 매일 변하고 성장하는 만큼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현재 진행의 방식으로 숙제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지, 예전엔 이랬는데 앞으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겠지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투자한다면은 그것은 손실로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내가 주주라면은 숙제를 해야 할 의무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고 반드시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최소 매 분기마다 지켜보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숙제를 대신해서 조금 서포트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